예, 저 방금 소개받은 신라문화원장입니다. 저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병길입니다. 저는 이제 문화재를 가지고 이제는 경주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골칫덩어리냐, 자원이냐. 저는 자원이라는 걸 강력하게 끌고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문화유산이 예전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이제는 만지기도 하고 들어가고 숙박도 하고 마루에 가서 양말 신어서 마루를 가지고 이래 스케이트 하듯이 문 떼고 가면은 그것 또한 문화재를 지키는 겁니다. 이제는 활용이 대세라는 거죠. 자, 문화재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용준 청장님이 문화재 답사기 나왔을 때죠. 그럼 아는 만큼 가꾼다. 그 다음에 아는 만큼 이제 활용한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조금 전에부터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지역민이 문화재 예전을 가질 때 새로운 문화 창출한다. 이게 우리 경주가 가져야 될 과제입니다. 저는 서학마을이라는 가지고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내서 국가정책이 아니면 우리 경주시가 또 하나를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정말 자원 맞구나. 황리단길이 자원이 되고 있잖아요. 황리단은 다른 데보다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은 주변에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이거는 첨성대입니다. 70대 어른들 모습입니다. 고무신 신고 가도 까딱 없었습니다. 자, 첨성대를 왜 내가 보여드리냐. 자, 이 첨성대가 경주 지진이 왔어요. 첨성대 흔들렸죠. 자, 첨성대가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첨성대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흔들리면 경주의 아파트는 금이 아니라 다 넘어져야 돼요. 저기 흙과 돌이 저렇게 들었는데 왜 흔들렸을까? 저것은 언론계가 경주를 베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9시, 8시 중앙뉴스가 나왔잖아요. 왜? 고장난 CCTV가 흔들린 거예요. 우리는 경주는 지진에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사실 경주 지진은 기가 막혀지 사람 다치지도 않고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방송국에 언론에 우리 경주 시민이 이제 잘못됐을 때 전달할 수 있고 민원을 열 수 있는 힘들을 또 가져야 됩니다. 자,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 문화재 돌봄 사업단을 했는데 돌봄 사업단은 비닐을 이렇게 덮으셔야 하세요. 자, 전체 덮으시지 않고 행정에서는 이렇게 덮으셨습니다. 추석 연휴 때 우리 경상북도는 경주시가 그 자체를 한 건 아주 잘한 거 맞습니다. 공무원들 와가 해서 그거는 높이 평가해야 되고 그러나 몰랐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가 우리 백복인이라고 KTNG 사장입니다. 우리 형곡이 경주가 난 인물입니다. 5억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다녀가시자마자 다음날 5억을 문화청에 5억을 기부하고 황남동 일대를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겠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5억을 줬어요. 그래서 5억을 받아가 2억 3천의 공사를 다 끝내고 2억 7천을 고청 윤경을 세우는데 고청 기념관 세우는데 토수해서 지금 외형은 다 갖추었습니다. KTNG라는 경주가 낳은 인물이 사장이었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5억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2억 3천에 적게 드는 그 부분이 월급은 경상북도와 문화청에서 받고 우리 경북은 광역시 50%, 문화청 50%거든요.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그만이 남아졌는 거예요. 그것을 경주에 다시 썼다. 자, 이렇게 지진은 나면은 이렇게 전후가 바뀝니다. 이렇게 됐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할까 하면 한 6주 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여기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해봤었어요. 문화재 활용이 보존이다. 한번 봅시다. 네, 저는 경주에 태어나서 한 20년 동안 문화 활동을 하는 신라문화원장인 진병길을 합니다. 봉이 김선다리가 대동강을 팔았다면 저희들은 신라의 달빛과 경주의 추억을 팔아봤습니다. 우리 신라 달빛 기행은 94년도에 유적을 답사하고 전 세계는 유적 주변에서 탑돌이와 국악 공연을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03년도에 경상북도가 야간 테마 관광으로 활성화시키고 이제 서울의 창덕궁 달빛 기행이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감성을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억의 경주 수학여행은 교복을 50대 사람들이 교복을 입고 불국사 다부탑석 같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 움직이는 관광 자원이 됩니다. 우리가 문화유산을 가지고 아니면 시설만 가지고 관광 자원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바로 관광객을 자원화시키게 되고 지역민이 친절하게 간다면 관광의 테마다를 크게 확대되리라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이 두 개의 주제는 경주에서 문화유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재청 관계하는 문화재 돌봄 사업을 올리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5년 전에 문화재 보호기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 첫 사업이 바로 문화재 돌봄 사업입니다. 이 돌봄 사업은 문화재를 항상 관리하고 경미한 수리를 함으로 해서 사후 보수비를 많이 절감하는 데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존 관리에서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활용을 덧붙인다면은 더 많은 일자리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지역민이 문화재를 아끼는 형태가 됩니다. 우리 경북에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문화재를 골칫덩어리로 생각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일자리가 전개될 때 지역에 문화재 애정을 간다고 봅니다. 문화재 관리와 보존은 국가와 문화재 전문가만의 몫이 아니라 저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고 하는 국민들이 함께 한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활용 분야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학서원을 보존 정책을 활용할 때는 1000명의 정도가 1년에 왔을 정도입니다. 향사와 답사. 그러나 이제 활용을 접목시킴으로 해서 10,000명 이상이 고택에 숙박도 하고 각종 문화 행사를 동참합니다. 그래서 저는 활용이 보존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경북에 있는 많은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보존해서 많은 일자리와 문화 융성이 한 걸음 앞당겨지는데 많은 국민들 함께하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활용이 가장 훌륭한 보존의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냥 고택, 서원, 뭐 또 전통 음식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왔었다면은 이제는 고택에서 머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에게나 어떤 외국인에게 활용을 하면서 보존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또 더 그 향토 문화유산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또 그 문화 융성의 그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말이 맞습니까? 네. 골칫덩어리가 오늘 자원을 만들어야 되고요. 활용이 대세예요. 활용국이 한 20년 전에부터 생겼거든요. 문화청도. 자, 이런 부분이 특히 활용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주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는 경주가 문화유산이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자원이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뛰어들었을 때 시가 돕기 좋고 도가 돕기 좋고 국가가 돕기 좋은데 시민이 똘똘 뭉쳐서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이 저는 경주는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자원이 있거든요. 작은 것보다 크게 보자는 거죠. 우리 결집되는 힘. 그래서 저는 비판보다는 종가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갔으면 어떨까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달빛기행이라는 상표 등록을 2005년도에 했어요. 제가 달 주인이 접니다. 제가 부자입니다. 달빛기행 상표 등록 진병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달만 팔면은 엄청난 부자인데 달에서 돈을 붙였는데 아니 지구를 못 찾았대요.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94년도에 달빛기행을 했거든요. 그 경주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봉이 김선달하고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대동강물하고 달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경주니까. 예. 자, 이게 낮에는 답사하고 저녁에는 유적 답사도 하고 탑돌이도 하고 국악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중앙일보 신라 달빛을 팝니다. 경주 역사 관광에 떴다. 뭐 국악 감도는 뭐 신라 달밤 이렇게 전반적으로 중앙지가 이 당시에는요. 몇 천만 원짜리인데 요새는 신문의 위력이 약한데요. 20년, 15년 전에 엄청났습니다. 동아일보는 4번에 걸쳐서 1년에 한 판씩 그냥 공짜로 해줬어요. 열정이 통하면 중앙지는 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홍보는 언론은 현장에서도 가고 관광은 중앙과 같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지역 신문은 지역선도 도와주시고 또 중앙과 연계할 수 있는 힘들을 민간인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라든지 행정에서 사람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럼 중앙과 연결해야 되거든요. 예. 자, 추억도 우리 바라봤습니다. 추억의 수학여행. 사실 추억의 신혼여행을 먼저 했는데요. 3번 하고 문 닫았습니다. 70대 한데 묻지마 관광도 아닌데 70 넘으면 사진을 서로 안 찍을래요. 이 나이에 왜 찍느냐 이거. 앨범도 만들어주고요. 비디오도 만들어줬어요. 3번 하고는 추억의 수학여행을 바꿨습니다. 추억 수학여행을 어떻게 만들어졌냐. 서울 그 SBS 윤세영 회장님이 칠순 때 동기들 2박 3일을 한 200명 정도가 2박 3일 추억의 소풍을 왔어요. 거기에서 제가 소풍하면서 수학여행을 생각한 거예요. 그럼 수학여행 하려면 뭐 교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라의 달밤 사극 했던 남양주군까지 가가 교복 맞췄잖아요. 교복을 맞춰 지금은 여자 교복이 400벌, 남자 교복이 200벌 있습니다. 지난번에 370명 왔을 것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경주시나 경상북도가 달빛기행도 2006년에 머무는 관광으로 좋다고 도가 먼저 삼천을 도와주고 그다음 경주시가 그다음에 또 삼천을 6천을 가지면서 그전에 종이컵을 들고 가다가 백등을 들고 국악 실력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추억의 수학도 우리 경상북도나 경주시가 도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누가 돈을 내냐,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죠. 예를 들어 우리가 첨성대 갔습니다. 입장료 500원인데 지금은 무료잖아요. 저 당시에 300원, 200원 깎아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200원에 관심이 있으니까 야, 몇만 원의 기분을 가져가는 거죠. 우리는 관광객에 몇만 원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200원 깎았지만 야, 이 나이에 가가네 고등학생 요금 줬다. 이 말을 만드는 것. 설사 숫자는 적게 하더라도 그걸 보고 경주에 이런 게 있더라고 이슈거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관광 자원이라는 거죠. 50대 중반의 고등학교 동창생들이 교복을 입고 경주에서 늦깎이 수학여행 체험에 나섰습니다. 교복을 입은 55살 동갑내기 동창생들. 세상을 살 만큼 산 지천명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느 학생들처럼 인원점검 구호에다 졸졸 따라다니며 가이드의 설명도 열심히 듣습니다. 첨성대 마당에서 만난 여고생들도 호기심으로 바라보다 큰아버지 뻘되는 늙은 수학여행단과 어느새 죽이 맞아 기념사진도 함께 촬영합니다. 지금 35년 만에 입어보는 교복인데요. 그냥 그 시절 어린 학생 시절 같고 지금부터도 그냥 영원히 이렇게 교복 입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그냥 학교에서 가는 거니까 마지못해 따라다녔는데 지금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너무 즐겁고 친구들이 나이 들어서 보니까 또 좋은 것 같고. 우리나라가 경주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경주를 계속 잘 보존하고 잘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번 중년 늦가기 수학여행에는 서울 양정고 졸업생 60명이 참가해 당시 수학여행 단골 코스인 불국사와 첨성대, 안압지와 천마총 등지를 둘러보고 탁본도 떠보는 등 당시와는 또 다른 여행 체험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추억의 수학여행을 해서 경주에 왔습니다. 7, 80년대 수학여행을 더듬어서 추억을 통한 경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졸업 35년 만에 수학여행을 온 이들은 고분 잔디밭에서 당시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다이아몬드 스텝 등 춤을 춰보는 등 잠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강정규입니다. 이분이 교감 선생인데요. 2박 3일 왔는데 술이 떡이 돼가 춤출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하던 모범생이라가 지금 농띠 치는 척 한다. 선생님이에요. 교감 선생인데. 자, 왜 교복을 입으면은 예비군 입으면 예비군 다워지고 교복 입으면 교복 다워집니다. 남녀공학이 초등학교 동기들 오면은 고무줄 끄는 아들 다 기억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교복이라는 부분이 사람의 생각을, 감성을 갖고, 이제 모든 여행이 감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주는 밋밋하게 불국사 석굴암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되, 저는 관광의 1번은 친절이라고 합니다. 2번째 맛있는 집, 3번째 좋은 숙소, 4번째 유적입니다. 우리 유적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들처럼 답사 다니는 사람 유적 좋아하지. 어디, 야, 그 친절하다? 밥 맛있다? 단골 식당은 자주 가잖아요. 우리는 경주를 단골 관광지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핵심이 친절하는 거를 맛집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내가 씨가 투자했는 게 전부가 아니라 민간인이 투자했는 걸 씨가 도와주니 훨씬 효과적이다는 거죠. 달빛여행을 우리가 종이컵들이 나와서 망했습니다. 도가 먼저 머무는관광을 지원했고 시가 좋기 때문에 지원했기 때문에 경상북도 10군데 가고 서울 창덕궁 달빙에 꽃을 피웠잖아요. 그 원조는 경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지켜보다가 잘하는 걸 과감히 지켜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우리 시는 행정은 뭐냐면 내가 시가 돈을 대야 시 거고요. 민간인이 돈을 대면 민간인 거라고 보면, 그는 역으로 보면 대통령 입장에 보면은 민간인이 돈을 대가 잘하는 게 시가 도와주니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개인이 돈 대고 국가는 적게 되고 잘하면은 그게 우리 전체 재산이잖아요. 자, 문화재는 투표권도 없습니다.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정치에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문화재에 관심을 갖게 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문화재 의식이 높다면 문화재를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 문화재가 관광 자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경주는 엄청나게 유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전 국민이 문화재 의식을 점점 바꿔나갈 때 경주의 미래는 밝아진다는 거죠. 자, 지킴이 이게 그 월성 앞에 있는 쓰레기입니다. 한 5년, 7년 전에 김천에 있는 지킴이 들어가 청소했습니다. 자, 월암제가 문중에서 하라고 했는데 귀신 나오려고 해가 한 해 뭐하고 그 다음에 했습니다.
자, 이렇게도 바꿔냈습니다. 자, 이렇게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최현재 전교님이 야, 사학수원도 좀 관리해 주려고 문화시장 과장님이 이틀만 자면서 이거를 사회적으로 일자리 만들려고 하고 그 당시에 돌봄이 생겼거든요. 싹 이렇게 지저분했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다 베니아판에 닦아가 이렇게 다 만들어냈습니다. 화장실도 푸세식을 수세식을 바꾸었습니다. 자, 도봉사당이 엉망이었는데 이걸 새로 지을 때 황석호 과장님이 문중어른하고 10년을 계약해 줬어요. 10년 원래 3년을 다시 계약했는데요. 엉망이었는데 화장실 지을기 전에 푸세식이랑 문제니까 모기가 100만 원 나가가 그 애는 청소만 실컷 해줬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화장실을 지어가 숙박을 하고 있고요. 자, 아까 이 길을 한 40분 정도나 50분 돌면 됩니다. 저는 이 장소가 앞으로 명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힐링과 명상. 자, 황리단길은 관광지는 여기는 우리 고도답게 생각하고 연수가 되고 변화가 있고 왕릉 주변에 안에 마을이 있잖아요. 왕릉이 진흥, 진지, 무성, 헌왕, 우열왕 5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왕릉이 56왕 중에 우리가 알려진 왕릉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왕릉에 있는 소개 마을입니다. 김유신 설총 최치원 계신다 했죠. 자, 그북이 기부가 국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56왕 중 확실한 왕릉은 태종 무열왕릉의 기부가 있고 안강의 흥덕왕릉이 확실하고 나머지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이게 탑이 보물인데요. 우리가 2011년도에는 대나무가 앞을 가로왔습니다. 답사가도 탑을 못 찾아요. 과관이었습니다. 여기 10평은 깨끗한 주변에 이렇게 닭집이 있고 이렇게 엉망이었습니다. 이거를 2년 동안 내가 걸쳐서 배고 나니까 탑 뒤에 이 고분이거든요. 엉망이죠. 이 고분을 정배가 이렇게 바꾸고요. 처음에는 노란 국화를 심었다가 13년부터 16년에는 구절초를 변산반도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탑이 있고 엉망이었던 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10평은 깨끗했지만 나머지 엉망이었는데 1000평의 꽃을 심으니까 유적 영역이 1000평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국사 주변에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폭넓게 전체적으로 일본처럼 폭넓게 반해야 하는 거죠. 자, 선도산을 올라가는데 왼쪽은 줄을 잘 써서 왕릉이고 오른쪽 줄을 못 써서 비지적 문화재다. 유적도 줄을 잘 써야 된다. 예. 그럼 줄을 못 썼어. 이거 엉망이잖아요. 자, 이웃도 잘 만납니다. 우리 신라문화원 문화재 돌봄 사업들이 이웃을 잘 만나요. 정비가 이렇게 바꿨잖아요. 줄을 못 쓰면 이웃도 잘 만나면 된다. 예. 자, 여기가 왕릉에서 가면은 연못인데 바로 울타리 바깥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 고분이잖아요. 사적지 않은 깨끗한데 여기 갖다 버린 2014년도까지 정책이었습니다. 우리 돌봄은 유적에서 유적 주변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버리고 마사일차 갖다 버리고 공원이 되더라고요. 이제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원을 활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건물을 활용하고 축소해 나가고 주변을 잘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연못이 엉망이었는데 연꽃을 심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되죠. 자, 코스모스가 봄에도 피고 가을도 핍니다. 코스모스 가을꽃이 아닙니다, 이제. 예, 봄에 피다가 또 심으면 가을도 핍니다. 자, 이게 대나무였습니다. 한 20m, 15m를 뱄어요. 베니까 여기에 무덤이 나왔어요. 대나무 속에서 대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잔디를 심으니까 앞뒤 대나무가 없어지니까 남산이 보이죠. 자, 여기에 이렇게 이제 보였습니다. 대나무 없어지니까 요 고분이 앞에 그 대나무 없던 그 작은 무덤입니다. 처음에는 대나무 때문에 고분이 안 보였어요. 뒤에서도 안 보였어요. 요 뒤에까지 다 대나무 밭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했고요. 자, 남쪽인데요. 대나무를 베니까 고분이 조금 보이는데 다 베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게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됐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대나무를 비니까 자원이 생기. 건물을 지으면 안 됩니다. 집이 하나하나가 바뀌었어요. 하나하나 집이 바뀌면 하나하나 명소가 됩니다. 자, 이 집이 이렇게 됐다가 현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자원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아무리 깨끗해도 주변이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이제 유적에서 유적 주변에서 마을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집 한 집 모이면서 사학은 교육을 올린다는 겁니다. 먼 미래에는 반드시 유적에서 유적 주변에서 마을을 안고 가야 마을이 유적에 득봤을 때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소부사를 정배가 교육장을 바꿨고요. 파란색이 있고요. 경주에는 골기화가 있죠. 양도 지진 나고 하는데 양철기화가 참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우리 사학에는 판넬기화가 있습니다. 판넬에다가 까만 칠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판넬기화입니다. 큰 돈도 안 됩니다.
우리는 큰 돈이 중요한 게 어떻게 분위기를 만드느냐. 저는 경주는 흰 벽과 검은 기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림 그리고 터치 많이 줘요. 너무 요란하면 안 돼요. 우리는 경주는 황리단길은 몰라도 저는 사학은 그렇게 격을 올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2019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 박람회 1회 때 문화예청 이름으로 서학마을이 선택되어 갔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요 문화관광부 차관님한테 막 자랑했거든. 2억가 마을을 바꿨다니까 관광부 차관이 어떻게 2억을 할 수 있냐니까 민간이니까 가능하다. 뭐 청장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자, 우리는 민간인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했던 사례를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 문화원의 뭐 자랑 같은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했던 결과를 준다는 거죠. 저는 우리 경주 시민이 주인이 돼서 친절하고 정말로 맛있는 집, 좋은 숙소를 보내주면서 길 안내를 잘하는 거지. 유적 해설은 해설사가 하거나 자기 공부해 옵니다, 이제. 그래서 해설사라는 가이드라는 것은 길 안내를 잘하고 친절히 저는 일본이라고 봅니다. 그래 보시고요. 저는 우리가 준하희 시장님이 중심이 되고, 뭐 김석기 의원이 중심이 되면 우리가 밀고 중앙에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리가 지자체는 시장을 중심으로 모아 나갈 때 힘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주는 종갓집답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친절하게 잘 가길 바라고요. 어쨌든 끝까지 경청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